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부정행위는 수십 군데에서 발견됐고 수십 가지의 부정행위가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의 재검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시행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4.15 부정선거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라!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당장 떠나라! 당장 떠나라! 당장 떠나라! 존경하는 내국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키우던 우리 위기 청소년들, 또 제가 가르쳤던 그러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3번 이상의 폭행죄와 성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전부터 저는 매일 밤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제 신발 밑바닥 창보다 못한 문재인을 때려잡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진짜 거짓말처럼 그 세 건의 제목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구상에는 2가지의 비극적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해와 사해입니다. 갈릴리와 사해는 한 강에서 발원됩니다. 바로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에서 흘러가는 2 바다야. 갈릴리해는 생명이 넘치는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울창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갈릴리해가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해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갈릴리해는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한 방울의 물을 받아들이면 또다시 한 방울의 물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사해는 요단강에서 받아들이는 그 많은 물을 절대로 단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가두기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태백산맥에서 발원되는 그 똑같은 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임진강으로 흘러갑니다. 중동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로 비춰보면 죽음의 강과 생명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 위선자 문재인, 종북 주사파가 판치는 빨갱이 문재인으로 인해서 안보가 폭망하고 경제가 폭망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된 아무런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신인 바로 여러분들이
물줄기가 되어서 거대한 한강으로 흘러들어 자유민주주의의 물길이 넘치는 생명의 강으로 탄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문제를 타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생명의 강으로 만듭시다. 만듭시다. 중국 주사파, 중국 좌파들을 소탕하여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생명의 강으로 물결치게 만듭시다. 만듭시다.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즉각하여, 즉각하여.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즉각하여, 즉각하여.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당장 재검토하라, 당장 재검토해라. 당장 재검토, 당장 재검토. 당장 재검토. 당장 재검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호동 집사람이 있는 천호동에서 왔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 예. 또 고등학교까지는 또 순천에서 나온 광양 순천입니다. 순천 순천 매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3녀 4남에서 7남매입니다. 7남매. 네. 그 중에 넷째째, 그 중에 5번째입니다. 5번. 90년대 초반에 예. 제가 제가 뮤지컬 활동을 했었는데, 원래 뮤지컬. 예, 80년대 뮤지컬 활동을 했었는데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접고 안산에 와서 예.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제가 나고자 했기 때문에 예. 하면서 그 아이들, 좀 젊은 청년들, 예.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들의 어떤 실상이 눈에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낙오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당시 안산은 완전히 젊음의 도시였죠. 신도시로서 많은 청년들이 유입이 돼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범죄도 많았었고, 예. 특히 범죄의 많기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저도 도시였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하나둘씩 보이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보이스카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을 해서 좀 단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몸에 배지 않았나. 그래서 집안은 항상 공무원, 부친이 이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공무원 하셨습니까? 전라도. 아니, 직종이. 기술직이었습니다. 기술직. 그 당시에. 예. 그래서, 70년대, 60년대로 이제 제가, 60년대부터 70년대에 그 지역, 그다음 군 읍단이죠. 예. 거기서 매일 예. 새벽 4시 반만 되면은 그 당시에는 기상 음악소를 틀어줍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기억납니다. 예, 그걸 이제 저희 집에서 틀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만 되면은 그냥 난리가 나죠. 전 동네에 다 들려야 됩니다. 그걸 직접 경험을 하셨겠네요. 바로 소리가 저렁저렁 울리죠. 그 말씀하니까 저도 지금도 들리는 거 같아요. 박 대통령이 상당히 야밀차게 사람들 다 깨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큰 그 운동이었죠, 그 당시만. 그 운동, 그 새마을 운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 반석 위에 올려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걸 강조했던지. 저도 그 머릿속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자조, 건면, 획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조, 건면, 획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게 큰 효과를 발휘했죠. 예. 제가 저희 어머님 그 등 뒤에서 깐나내기 때부터 들었던 게 그 음악이었어요. 새벽마다 그 음악에 들어서 깼고. 그게 참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나오면 일단 잘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 근데 그 당시에 뮤지컬은 쉽지가 않았는데. 80년대인데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고 그걸 하면서 좀 어디 제 성격상 뭘 한 번 하게 되면 몸을 돌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국회에서도 이제 신발 투척이 현장에서 외치시는 목소리가 워낙 우렁차가지고 저는 전체훈님 목소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그런 음악 훈련 과정에서 이제 발성하는 거나 그런 부분이 너무 배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태권도를 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예,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숨쉬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가 이름이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이름이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그 어디서 그렇게 긍정의 힘? 네. 무슨 통상 이야기하면 무슨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긍정의 힘. 아이들 아이들은 저는 제 생각은 아이들은 다 천사예요. 천사로 태어났는데, 이런 주변의 환경이 나쁜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점차 분노와 증오심으로 인해서 악마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키울 때 어떤 명칭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올바른 말, 좋은 좀 힘이 되는 말,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당연히 있죠. 예, 그래도 잘못하면 괜찮다.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이런 긍정의 마음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장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하겠네요. 상대방을 굉장히 비하하거나 그렇죠, 예. 뭐 공격적이거나 당신 눈이 크다거나 오늘 아침처럼 오늘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박범계 위원이 연세가 올해 63세던데 네. 그 이제 윤희숙 위원이 50세고 그럼 윤희숙 위원이 눈이 좀 크잖아요. 네. 그걸 그냥 페이스북에 잘못 그려가지고 막 그런데 그것도 한참 후배 초선 위원이니까 참 연설을 잘했지만 이런 점은 내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처음부터 왜 좀 조소 네,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이분이 몇 년생인지를 살펴봐 63년생이더라고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하면 훨씬 좋겠네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그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제 학생들하고 긍정의 힘에서 이제 가출이라고 용어 써도 괜찮죠?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네. 가출한 학생들을 지금 15명 정도 함께 생활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긍정의 언어나 그런 걸 쓰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많은 아이들, 예. 많은 아이들이 눈빛이 처음 대면을 했을 때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해야 할 눈빛이 엄청나게 경계하고 어른들의 그 아주 살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른들의 그 눈빛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거는 상처가 엄청 그동안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남을 믿지 않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어른에 대한 경계심은 극에 달해 있고 또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또 심각한 우울증 뭐 왕따를 당했거나 또 실제로 가해를 한 일진 다른 타학생들을 가해한 일진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구속이 돼서 이제 죄의 대가를 받고 나온 아이들. 그 소년원을 갔던 그렇죠. 나온 예, 학생들. 그런 이제 아이들의 어떤 눈빛을 보면은 결코 정말 그 아름다운 눈빛이 아니에요. 네. 그래 그거를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여가 그러면 뭐 그냥 아주 날카로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의 아이들이 전 이제 처음 만나게 됐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약을 먹습니다. 약을요. 예, 다른 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병원에 분명히 가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 왕따로 인한 우울증, 그다음에 뭐 심각한 공황 장애, 그리고 또 분노 조절 장애, 아니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또 품행 장애, 뭐 온갖 그 후천적인 그로 발생된 그런 장애를 많이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이 굉장히 좀 독한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알이 아니라 적게는 대여섯 알에서 많게는 10알 정도 한 번에 먹는 약이.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루 왼종일 취해 있겠네.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네, 예. 그런 용도의 약이겠네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예. 이 넋이 나간 그런 그렇죠. 상태로.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히려 이 약이 잡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물 치료가 아닌 대체요법으로 그림 치료나 음악 치료가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제 그걸 도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뮤지컬을 했기 때문에 음악과 연기와 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치유의 뮤지컬 극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참 버릴 게 없네요. 그렇게 뮤지컬 배우로서는 그렇게 뜻을 접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거기에 사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했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으면 그냥 뭐 훌륭한 배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겠죠. 그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제가 좀 잘 아는 그런 미국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네. 한 몇 년 전에 가보시니까 그분은 좀 일찍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흑인 재소자들 청년들이 네. 나온 친구들을 작은 집을 하나 사가지고 네. 거기에서 음악 아니 뭐 가르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 갈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좀 변화된 그런 사례 하나 정도 이야기해 주시죠. 변화된 사례는 이제 수년 전에 중학교를 한 해에 중학교 2학년 때로 알고 있는데 네. 한 해에 5번이나 하시죠. 퇴학될 위기에서 5번이나 전학을 간 학생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의 가정폭력에 희생된 아이였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말도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걸기만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싸움으로 번지는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학교도 다니지 못할 환경이었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서 지금은 훌륭한 청년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면 완전히 구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 만났을 당시에는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했겠네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통제가 안 되죠. 거의 통제가 안 되죠. 처음에. 참 그런 거는 이제 언론 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창욱 씨가 이렇게 알려지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아는 새로운 면모 같은데 그게 긍정의 힘을 좀 이렇게 그냥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한 몇 분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고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시작한 것은 약 한 28년 전쯤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가출이란 사회적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와서 정착을 하려고 했지만 정착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적 후유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뮤지컬 극단을 어느 한 지인과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다가 이제 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다시 제가 재기를 하면서 다시 돈이 모아져서 한 12, 13년 전부터 다시 시작을 한 게 이제 긍정의 힘의 시작 뿌리가 됐습니다. 긍정의 힘에는 천사로 태어났지만은 각종 가정폭력, 아빠의 주치, 폭력, 학교 또한 학교폭력, 심각한 왕따로 인한 우울증, 또 자해, 자살 시도를 겪은 수많은 그 위기 청소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우연한 기회에 저희와 연결이 돼서 정말 이 부모, 가정이 붕괴된 아이들이 상당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가 돼주고 또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평생 돌봄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 아이들을 보듬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확대된 가족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 대학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연락도 하고 찾아오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좀 그간이지만 비용은 후원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저희 자비로 했었었고 중간에 모든 걸 또 잃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돼서 또다시 제가 또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돈은 항상 그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이 내용을 아시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 틈틈이 틈 나는 대로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 상황이 가출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한 부분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지켜본 분이야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 붕괴란 이런 거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건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청소년의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제. 청소년 정책은 뭐 넘치고 넘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 정책은 일반적인 모범적인 학생들을 위주로 한 그런 청소년 교육들이고 또 그러한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 또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튕겨져 나온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서 튕겨져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그 대책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정말 사각지대죠. 길거리 그 유흥가라든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흥가를 방황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아이들을 통계만 내지 통계를 내서 그 통계에 의한 정책을 펴지 그 개개인의 어떤 사정을 일일이 검토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방. 이미 나오면 거의 끝난다고 봐요. 예.
분명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고 내몰리구나. 그 전까지의 교육, 그 전까지 교육이 이제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위클래스란 그런 것이 한 10여 년 전부터 돼서 하고 있지만 B클래스. 예, 위클래스. 그건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가정 내에서 어떤 폭행을 당하지 않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이죠. 그건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그래도 나온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망이 더 촘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0% 촘촘하게 해서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아이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그 수법이 나와서 나오게 된 과정과 나와서 아이들이 범죄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어른들 이상으로 어른들 생각하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정책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보도를 보니까 그런 긍정의 힘을 운영하는데 아드님이 조금 힘이 된다는 그런 그 기사를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데 자제분이 한 분밖에 없으시고 네, 괜찮습니다. 네. 제 집사람이 이제 배 아파서만 아니는 한 명입니다. 네. 아들, 딸 등 많지만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많은 반항도 많이, 남모르게 반항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들도 참 반듯하게 컸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분 과천에 정도 무양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드님이 올해 20대 후반 27살. 그럼 아드님이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긍정해주면 또 도움을 주시고 지금은 절대적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모은 재산은 이제 다 소진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아드님 이제 활동해가지고 기꺼이 아버지가 활동하시는데 투입하시고 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소수예요.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같은 비슷한 연령대라든지 또,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미리 놓쳤네요. 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이제 연배가 50대 후반이시고 네. 60대 초반이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게 세대 격차라는 게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 갭을 이제 자제분이 다 메워주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선거에도 나왔다고 이렇게 말이거든요. 네. 뭐 저희 아이는 보잘것없습니다. 공부도 하지 못했었고 아주 너무나 부족한 청년인데, 근데 저를 닮아서 그런지 좀 이런 사회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엽심 같은 게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뭐 환경 활동이라든지 또 인권 활동이라든지 또 이 특히 청소년 문제에서는 상당히 앞장서서 활동을 해왔고, 실제로 좀 자비로 이 아이가 자비로 해서 키워간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그것을 어느 어느 당에서 높게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정치는 몰랐는데 한번 인재 영입을 할 테니 한번 의향했더냐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당은 전혀 정치는 모르지만 한번 기회 나가서 할 말을 하고 청년의 어떤 열정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라는 거가 그 사람을 완전히 음과 양으로 다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람이 일단 뭐 그거 하면은 항상 거기다가 이제 이 뭔가 이렇게 음해성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변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한 이번에 이제 국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죠? 네. 그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거를. 지금 제가 성폭행범이라고 그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서 성폭행한 아주 악질 파렴치범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세 번째 지금 나온 겁니다. 자, 10년 전에도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나왔었고, 또 약 한 5년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또 사회생활할 때 나왔었고요. 지금 세 번째인데, 그로 인해서 저는 상당한 피해를 정신적 피해나 이런 거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자신있게 하나님께 맹세컨대 저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28년 전에 안산에서 극단 생활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걸 했을 때에 모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이 전국에서 좀 손꼽는 이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아픔을 겪은 아이들이라서 좀 인성교육이 필요하니 뮤지컬을 작품 하나 올려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임시교사로 그 학교에서 1년간 생활을 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저는 안산의 고등학교였고 수원에 있는 살았던 여학생인데 그 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그 지역에서 가까웠던 농촌 지역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방과 후에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늦게 끝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어머님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던 아이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울면서 또 상처를 받고 있길래 그 어머님을 만나서 그럼 제가 끝나면 제가 늦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같이 합류를 시켰죠. 그러면서 수백 일 동안 연습을 하면서 제가 늦게 끝날 때마다 그 아이를 집까지 제가 데려다 주었죠. 그러면서 그 아이와는 이제 특별한 정이 쌓였습니다. 특별한 정말.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내일이 10월 2일인가 3일로 기억하는데 10월 3일이 공연 날이었었어요. 문화의 달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10월 2일 날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리허설 끝나니까 11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10시부터 공연이기 때문에 또 새벽같이 와서 준비를 해야 됐었고, 제가 이제 작품을 완성시키면서 굉장히 피곤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데려다주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그날 밤에 집 앞까지 갔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 넘게 설득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들어가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아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집이 어디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울 도남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내가 너 공연장이 있는 근처에 모텔을 잡아줄 테니 거기서 잘래. 그랬더니 이제 그건 그냥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텔로 공연장 옆에 있는 모텔로 가서 방을 잡아줬고 나오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혼자 무서워서 못 자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여기서 애하고 같이 자고 내가 지금 바로 공연장 가겠다 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이 이제 그 다음날 공연을 잘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몇 달 후에 경찰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이렇게 구속하겠다고 저를 잡아 가둔 거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도 이제 재판정에 나왔었죠. 근데 제가 참 너무나 그 당시에 고마웠던 게 그런 걸 아이들을 키울 마음 먹었을 때는 저는 이미 많은 걸 내려놨습니다. 사실 많은 걸 내려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조차도 화가 났지만은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판사가 너 정말 폭행을 당했냐고 했을 때 눈치를 보면서 뜸을 들이면서 마지막에 뜸을 들이다가 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어떤 강요를 당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기뻤어요. 성폭행범이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란 누명은 썼지만은 누명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지만은 정말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로 인해서 제가 구속되고 하니까 그게 언론에 특히 연합뉴스에 그게 대서특필이 됐고 많은 언론에 나왔어요. 저는 이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아들 우혁이가 2살 때 제가 32살 때였거든요. 집사람이 애를 업고 정말 내 남편이 저 아이를 폭행했는지 그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이제 물어보고 했는데 전혀 그러한 정황이 없다는 것을 저희 집사람도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구명운동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잊고 나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다시 재기를 하고 다시 돈을 모은 다음에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18년 뒤에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긍정의 힘을. 네. 긍정의 힘이 18년 뒤에 정확히 18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인 거예요. 그 19살.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걸 원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협상을. 제가 이제 그것을 내가 그냥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했고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지만은 이 아이는 천사입니다. 정말 예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제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성폭행을 했으니 그 대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단 한 푼도 저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 거죠. 18년 뒤에 그 아이가 너무나 고맙게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 저는 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타격이 컸겠는데요. 엄청나게 타격이 컸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네, 그게 뭐 네. 제가 뭐 상상을 해봐도 그게 네. 그런 상황 같으면은 전부를 다 잃었다. 네. 그거를 이제 만회하는데 한 10년이 걸린 거네요. 아니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정말 성폭행을 했다면, 하느님을 맹세코 제가 성폭행을 했다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그러게 또 제 부인이 지금까지 그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 그 아이들, 여고생들, 대학생들도, 어떤 아이들도 저한테 와서 스스럼없이 저한테 껴안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단 0.01% 성폭행을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사회생활을 감히 하지도 못하죠. 매장이 됐겠죠. 그렇죠, 예. 근데 10년 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런 쪽에서 또 그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예.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사회운동을 한다는 것은 가족이 많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희생하는 건데, 남편이 밖에 나갔으면 돈 벌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부분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니 갈등이 없었습니다. 갈등은 많았습니다. 뭐 이제 세 사람 간에 뭐 제 집사람 그리고 우리 아들 세 사람의 갈등이었지만은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갈등이었죠.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혼 직전까지, 법안의 이혼 직전까지 법안 앞에까지 갔었죠. 그리고 또 한때는 제 아들이 다른 건 다 자기가 참겠는데 엄마를 고생시키는 것. 그게 4살 때부터. 다 커서 한 4, 5년쯤 전. 그러니까 그 엄마 고생시키는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이렇게 한 게 언제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온 거죠. 보고 있다가 이제 청소년기 그럴 것 때, 같아요. 이제 청소년기 때는 감히 이야기를 못 하다가 이제 머리가 크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나니까 딱 자기가 이제 돈을 벌면서 우리 아이가 다 했을 그 무렵에 저한테 공개 선언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를 고생시키는 것은 저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집단은 위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든 지금 부인 되시는 분들도 청호동에서 여자 학생 맞습니다. 그거는 또 언제 시작돼요? 8년쯤 그것도 이제 긍정의 힘 같은.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제가 밝힐 수가 없고 이 긍정의 힘은 이미 해체됐습니다. 저 이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종북 좌파 세력을 비판하는 사회 활동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저를 왕따가 아니라 아예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 긍정의 힘은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청호동은 지역매도 지금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름을 밝히면은 밝힐 수 없네. 그냥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떻든 간에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사회운동을 바깥분이 했지만 안분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또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 키우는 문제는 여야가 필요 없고 좌우 대립이 필요 없고 사상과 이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청소년들, 하출청소년들, 고아들, 범죄를 저질러서 나온 비행청소년들 누가 돌볼 겁니까? 많은 정부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여가 돼서 각종 쉼터, 각종 이런 쉼터 개념에가 있지만은 역부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과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90%는 지금도 떠들고 있습니다. 그 떠드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정치적으로 개입이 돼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빗나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이 정북 좌파 세력들은 저를 당신들을 음해했다고 해서, 비난했다고 해서 저희 단체를, 그 아이들의 공동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신들은 옳은 일이 아니다.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든 제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될 때 그때 이 기부서죠. 이거를 기부서라 부르죠. 지금 한번 못 드시죠? 지금 이제 칫솔 드는 것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기부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신데, 그때 저게 제압할 때 부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목은 괜찮으십니까? 목에도 지금 기부서 그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좀 섬세하게 봤거든요. 저분이 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구나. 근데 그 제압하는 사진 같은 거나 동영상은 이렇게 우리가 봤으니까 그때 목은 지금 그걸 뗐습니까? 목은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괜찮은 게 아니고 너무 더워서 더워서 땀띠가 나고 그래서 지금 목은 뗐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태는 안 좋고 허리하고 뭐 갔다 오면은 밤에 굉장히 이 통증이 옵니다. 허리하고 이 목 뒤하고 어깨까지. 그리고 여기 팔 아니 이건 팔꿈치입니다. 오른쪽 팔꿈치. 팔꿈치가 좀 확 눌리면서 그렇게 다 한 거죠. 아니요, 눌리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더 신발 던지고 구호를 외치니까 순식간에 대여섯 명이 와서 저를 제압을 했죠. 양쪽에서 붙들어 잡은 과정에서 제가 꼼짝을 못했지만 공중에 거의 들린 걸로 기억해요. 공중에. 제가 그러더니 말은 계속 하니까, 말을 계속 했죠. 구호는 계속 하니까 야, 이 틀어 막어 하더니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와서 뒤에 와서 내가 이제 꼼짝못이 잡혀 있는데 뒤에 와서 잡고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뒤로 가버렸죠. 몸은 붙들려 있는데 입을 막았잖아요. 막으면서 이렇게 자기 몸 쪽으로 잡아 당겨 버리니까 목만 뒤로 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디스크 정도. 그래서 그 숨까지 딱 입을 막고 있는데 내가 발버둥을 치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한 1분도 참지 않습니까? 근데 막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10초만 이렇게 막고 있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죽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 많이 심하게 요동을 친 것 같아요. 요동을 치면서 이제 팔꿈치가 나가고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끌려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더 그 과정에서 조금 심하게 다쳤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상황을 한번, 그날 어떻게 가신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용기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 경찰 조사에서 계속 저에게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 계획 범죄로 뭐라고? 몰아가는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때도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 가감 없이 그 잘못에 대한 그것을 그대로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 다른 정권이 들어서 있어요. 네네네. 박근혜 정부 때도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저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정책을 잘못해서 하다가 정책이 실패해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되는 법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많은 이 찬사를 쏟아냈고 감언 이설을 쏟아냈고 너무나 좋은 말들을 말잔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국민을 선동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네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니죠.
뭐 선동할 수 있죠, 당연히. 뭐에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 않습니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쏟아낸 정책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실패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또 잘못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더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의 잘못된 사람들은 적폐청산이라는 칼로 가차없이 쳐내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 정부의 인사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관대하게 대한다.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앞뒤가 다르고 구밀벅금 하는구나. 말로는, 달콤한 말을 쏟아내지만은 뱃속에는 칼을 갈고 있구나. 라는, 이제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최근에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들. 이 대한민국 100년 정부 대한민국 수립 100년 역사에 보도 듣도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내로남불. 자기들 편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이었고 우연한 기회에 7월 16일 날 문재인과 맞닥뜨렸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신발 던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중동은 그게 좀 흔하더라고요. 네. 중동에는 이제 신발이라는 것이 밑바닥을 뜻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중동에는 또 축구할 때 그게 많이 날아갑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옛날에 2004년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네.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근데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단 던질 게 딴 거는 그 신발이니까 그렇게 신발이 네. 날아간 거죠. 뭐 던질 건 핸드폰도 있었었고 또 제가 책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책도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책과 핸드폰보다는 신발이 가장 낫다 싶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신발이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밑바닥이고 치욕을 느껴봐라 정말. 저를 비롯한 자유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치욕감을 한번 맛보라고 제가 신발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사실 이제 끌려가실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 네, 구속영장이 뭐 발부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성수 변호사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리고 유튜브들도 좀 많이 출동을 해서 네, 네,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근데 조사 과정에서 뭐 특별히 강압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뭐 강압이나 강요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했고, 몇 시간 정도? 제법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첫 조사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음 날 두 번째 조사는 한 6시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계획적이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많이 물었네요. 네네. 그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계획적이라면 계획적이다.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이런 파렴치한, 정말 두도 보도 못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은 국민들의 그 분노와 함성, 그것이 계획의 단초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배우가 있다면은 또 배우가 뭐 있지 않느냐, 그런까지 질문을 했는데, 배우 있습니다.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 받으면서 구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까? 예, 저는 조사 받을 때부터가 아니고
이미 던지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이미 구속은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적게는 1, 2년, 많게는 한 2, 3년 정도 햇빛 못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날 우리가 한 4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하는 그 4050 유튜브 스타라는 그런 네. 대담 프로그램이 8시 진행되는데 그때 주요 의제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발 열사라고 젊은 분이 썼는데 여기 네. 유튜브에 한 분이 그건 열사는 돌아가신 분에게 쓰는 거니까 그 우리가 얼른 정정했거든요. 네. 정정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 이분이 잘못하면은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네.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냥 방면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다른 법적인 조치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이제 법적 조치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마 보강 조사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 이제 재판이 남아 있겠죠. 구속만 면한 것이 기소는 된 거니까요. 기소가 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제 개인적인 작은 마음 속인으로는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일이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제가 뭐 12시, 1~2시 이전은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 한 명이 또 없으면은 집사람과 아들이 감당해야 할, 제 몫까지 감당해야 할, 너무나 뼈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는데, 그래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어도 연락을 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것을. 그래서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이제 가족사항을 묻지 않습니까? 가족사항을 물을 때 그냥 집사람 주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왜 따로 되어 있느냐? 그냥 헤어져 있다. 저는 이제 안산 긍정의 힘이 내 집인데, 집을 폐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주변 사무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주거 부정. 그 제목이. 아니, 주거 부정이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주거 확실치 않다. 부인이 있지만은 부인도 헤어져 지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또 내 주소지에 있지만은 내 주소지에 살지 않고 떠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경찰들은 이해를 했고, 저 또한 그것을 그냥 그래, 알리지 마라. 알리는 것이 저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욱더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님, 한변 회장님이시죠? 예, 김태훈. 한변의 김태훈 회장님. 네, 회장님과 위에 이제 8분의 그 변호사님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 이틀 만에 저에 대한 제 아들과 제 집사람과 뒷조사를 다해서 많은 자료를, 저에 대한 관련 자료를 많이 수십 페이지에 다다르게 첨부를 해서 구속 심사, 예. 남부법원에서 하는 교부심사에 대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게 아마 큰 역할을 해서, 또 그 전에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저를 호응해주고 지지해주셨던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 덕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변에 이제 8분 가운데 한 분이 유성수 변호사. 예, 그렇죠. 유성수 변호사가 여기 이제 고정으로 나오시죠. 아, 그러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소상하게 사건 진행이 되어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세상이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도 우리가 이런 세상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저분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활동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소시적에 그림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으로서 그림에만 천대의 소리를 듣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손재주가 있었어요. 예.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제 짧은 소견에. 그럼 음악도 하고 그다음에 그림도 소질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 그림은 제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한데 이제 그림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그림에 좀 소질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가 좀 소심하고 좀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들과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순 명료해지더라고요. 복잡하지 않고. 예, 단순 명료해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예. 아이들은.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아마 많이 지배하고 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예술 소질이 많이 있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단순 명료함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 그 정치적 상황에서. 근데 현 정치적 상황은 너무 복잡다단하고 특히 개파로 쪼개진 그 세포 분열하듯이 그건 보수와 진보가 보수 진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가슴 아프고 보수의 세포 분열은 나름대로 집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큰 영향력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인 좌파의 세포 분열하듯이 하는 이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단순 명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명료라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정직한 게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은 깨끗이 승복하고 사과하고. 문재인 씨에게 제가 신발을 던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한 정책을 다른 데 떠넘기고 자신은 실패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당당함, 즉 위선이죠. 틀릴 수는 있다. 그렇죠. 틀릴 수 잘못할 있습니다. 수도 있고. 예. 그러나 그거를 자꾸 이렇게 넘겨가지고 안 한 것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야기.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한때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많은 또 전과도 쌓이게 되고 저도 전과가 많이 쌓이게 되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너 전과 있으니까 너 지금 현재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반성을 하면은 앞으로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할 때는 모든 걸 용서가 됩니다. 근데 현 정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그럼요. 네. 요즘에 이제 굉장히 속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이게 정책이 기대한 대로 안 들어가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없는 게 참 속이 많이 상하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신발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 2년, 많게는 2, 3년 저는 햇빛 못 보겠구나 했던 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작년과 최근에 일어났던 조국 사태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울산 보궐선거 사건이라든지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아니, 그것을 나는 그것이 지금 의혹이 범죄를 확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뒤덮는데 지금 혈안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선거법을 개정한답시고 그렇게 많은 주도해서 많은 현재 야당을 보이콧하면서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법 개정이 통과시킨 개정법이라면은 자기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이익을 올 수 있으니까 선거법 개정한 것을 뒤엎는 걸 보고서요. 아니, 그러실 것 당신들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인들 맞습니까? 난 거기에 너무 자괴감이 들었고,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었고, 저분들 정치 밖에서 안 되겠다. 아, 신발 하나 던진 것, 이거 잘하면 5년 더 잘 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죠. 네. 내 마음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신발을 던지셔가지고 어제죠. 네. 어제 LG 트윈타워 앞에서 조세저항 국민 네, 시위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이제 신발 던지는 운동이 나가지고 어쨌든 큰 어떤 하나의 물결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는데 네, 네. 지금 말씀을 새삼 들어보니까 뭐 일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월급 받는 생활이 짧았고 이제 자기 일을 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또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거야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100% 이렇게 동감하네. 그런 게 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건 적게 받은 사람이건 옳은 거, 틀린 그런 거 배웠잖아요. 네. 유치원 안 나오더라도.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허물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속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걸 이제 그냥 사겼고, 네. 그 다음 정장욱 씨 같은 경우는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표시한 거고, 참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나라가 좀 반듯해야 안 되겠다. 사람도 그렇죠. 그렇고. 네, 맞습니다. 말도 반듯하고 행동도 반듯하고. 반듯한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그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네, 뭐 돈 문제라면은 저는 제 아들이 어떤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왜 이런 행동을 왜 했느냐. 아들로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혁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름이 우혁입니다. 예, 정우혁입니다. 정우혁. 예. 아버지는 무소유. 예, 제가 이제 무소유주의자입니다. 무소유자이면서 인류애를 항상 강조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뒷말은 그건 제가 이제 항상 늘상 하던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저는 전반부는 내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나온 거고. 예. 후반부는 이제 도대체 내가 관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학금. 그렇죠. 청년의 시각에서 이제 한 이야기더라고요. 뭐냐면 무소유에다가 인류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 권력 앞에서 더 정확하게 남들보다는 다른 분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더 크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거대 권력의 잘못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저 아버지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또 많은 인류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중간에서 정확하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후속이 이제 안 되셔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 참 겁나는 일이잖아요. 그 권력이 보통 권력이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그렇게 항의한다는 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는 뭐 지금 생각해도 제가 글을 좀 쓰고 하니까 네. 작가적 상상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네. 글은 쓸 수 있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경호실에 한 분이 뭐 자천인가 아니면 뭐 직위해제인가 그렇게 당하셨던데 네. 네. 그 책임을 지어야 될 정도로 큰 사안인 거죠. 뭐 그렇지만은 이미 열린 경호를 주창했던 문재인 씨였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을 좌천시키거나 직위 해제시키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여러 명이 강제 진학, 강제 제압 예. 하는 그분들조차도 당연히 그분들은 할도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과도한 것이었고 그렇다면 그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그 개개인이 그분들은 열심히 최전선에서 열심히 방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혀 귀처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은 좀 한 말씀 하시죠.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전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잘못이 보이고 또 아이들이 잘할 때가 보이고 훤히 보이더라고요. 연장선상에서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정치를 잘해서 저는 정치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겁니다. 나는 위정자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현명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제가 정말 힘든 아이들, 천사 같은 아이들, 하지만은 너무나 이 사회에서 보면은 문제아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저 혼자 키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역할로서 울타리만 대줄 뿐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 안에는 많은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진 또 장애를 가진 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많죠.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긍정의 힘이 가장 좋은 점은 그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근처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모범생들이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범생들이 이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동생들, 친구들을 보듬어주고 끼안아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지 이 어른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세계적인 마피아, 뭐 우리나라의 뭐 조폭 많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마피아 조폭들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을만 없애는 것이지 처자식은 건들지 않는 법입니다. 현 정부는 현 정부에 가담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은 그 사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자식까지 없애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다시 일어섭니다. 그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제발 그러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접고 다 같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깨동무하고 진보 보수가 뭡니까? 함께 상생하는 겁니다. 적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보수 세력과 좌파 세력, 진보 세력은 서로 적인 것인 마냥 서로 헐뜯고 보복의 정치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일단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재 이제 상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구속은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좀 설명을 예, 지금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네, 네,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아마 보강 조사가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없다면 바로 검찰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사건이 뭐 종결 예,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네. 다만 구속 수감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조사하는데 악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팬입니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참 용기 있는 일을 하셨고 뭐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많이 주었습니다. 저렇게 사시는 분들 지금 어쨌든 뭐 다 이게 합파에 선이 된다고 다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예. 권력 잡으신 분들도 뭐 잘 하려고 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잘 참석하셔서 어쨌든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품격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좀 잘 마무리되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히려